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이란 공영방송이 요르단 미 공군기지를 폭격했다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유성이 떨어지듯 미사일이 떨어지고 굉음과 함께 폭발이 있는 모습인데요. 거대한 불기둥 그리고 불꽃이 사방이 튀는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휴전 결렬 이후에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 이틀 미군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요, 이라크에서 이란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또 숨지는 등 추가 인명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휴전 파기 이후에 첫 미군 사망자인데요. 그것도 연이틀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쟁 더 격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일단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다시금 활발하게 되살아난 걸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미군의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이란은 완전히 이제 무력화됐다. 네. 미사일도 그렇고 뭐 드론도 그렇고 해상 역량 모든 게 다 이제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이번에 요르단에서 미군이 이란 미사일의 직접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르단이 이란으로부터 꽤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방이라고 여겼던 곳이기 때문에 네. 조금 방심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무리 촘촘한 미국의 방공망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번에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함께 자폭 드론도 아마 같이 사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방공망이 모든 표적을 다 타격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막 그중에 일부가 지금 이란의 미사일 중에는 이 우에 변칙 기동을 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솟구쳤다가 직선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방공망, 요격망에 좀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란의 미사일이 그동안 휴전 기간이 4월 7일부터 거의 한 2, 3개월 됐거든요. 네. 그동안 파괴됐던 그 지하 창고의 입구를 다 복원을 해서 33곳이 무력화되는데 30곳을 복원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란의 미사일의 역량이 대략 한 70% 정도 건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일부 최근에 봉쇄를 풀어주고 또 이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힘을 좀 회복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습으로 1차 교전 때 다 없어진 줄 알았던 이란의 미사일 능력, 지하시설의 입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미사일 능력도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건데요. 이렇게 미군까지 사망하는 이 상태까지 되면서 미 중부사령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군 전사자 발생을 알린 직후에 본격적으로 이란의 공습을 가한 건데요. 캄캄한 밤에 불꽃을 내뿜으면서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섬광이 번쩍 일고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일주일이 넘게 야간 공습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란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 2곳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가했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미국을 대악마로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امروز شیطان بزرگ بار دیگر چهره واقعی و بدون نقاب خود را آشکار کرده با این حماسه نقض عهدهای مکرر شیطان بزرگ نسبت به تفاهم نامه امضا شده بین رئیس جمهورا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이란 지도자가 미국, 특히 트럼프를 대악마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전쟁 초기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주요 시설들은 그렇게 폭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공격은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뭐 담수 시설을 포함해서 에너지 시설, 뭐 이런 주요 시설들까지 무차별 공격으로 감행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타격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말하면 이란의 해상 전력, 호르무즈에서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미군이 전사했거든요. 네. 이건 레드라인을 넘는 넘었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그 폭격의 수위와 범위가 넓어졌다. 어허. 그러니까 군사시설에 제한되지 않고 교량이라든지 네. 철도라든지 또 일부 담수화 시설이나 전력 관련 시설들도 타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참에 이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란의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네. 이란이 더 이상 호르무즈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어허.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네. 사실은 미국이 이런 공격을 개시한 것은 MOU를 타결을 했지만 이란이 MOU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아무리 맷집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타격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 전쟁 초기에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유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처음 봉쇄했을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란이 봉쇄했을 때는 그 내부에 2,000척이 넘는 배가 갇혀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기간이 길었죠.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조치한 것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였거든요. 그랬죠. 그것이 이란에게는 큰 아픔이 됐습니다. 네. 그걸 풀기 위해서 이란이 회담에 나왔고 MOU가 맺어졌거든요. 이번에 이번 MOU가 흔들리게 된 이유는, 사실 이란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MOU를 먼저 위반한 것은 이란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핵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걸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다시 봉쇄를 했고 미국도 역봉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때보다 미국이 더 강력한 힘으로 호르무즈에 대한 이 통제권을 가지고 이 통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이 원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를 다시금 통제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먹히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